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영동 지역의 모레까지 최고 200mm가 넘는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해안에는 높은 파도가 일어 피해가 우려됩니다. 강릉시가 상반기에만 800억 원에 달하는 공모사업비를 확보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비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안 배후 지역 주민들이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선박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동해시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제10대 강원도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의정 활동은 비교적 활발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은 비 소식부터 현장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호우주의보와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영동 지역엔 모레 새벽까지 최대 200mm 넘는 많은 비가 내릴 걸로 예상됩니다.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강릉 남대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배현환 기자, 지금도 비가 많이 오나요? 네, 지금 이곳 강릉 남대천에는 거센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아침부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하더니 조금 전부터는 빗줄기가 훨씬 굵어졌습니다.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강원 영동 지역에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200mm 이상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도 예보되어 있는데요. 산간 계곡이나 하천의 경우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합니다. 여기에 초속 10m 안팎의 강한 바람과 천둥과 번개까지 예보돼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난 봄 산불 피해를 입은 강릉과 동해, 고성과 속초 지역은 산사태 같은 2차 피해도 우려돼 대비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파도 역시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풍랑 예비특보가 발효된 동해 중부 해상은 파도가 최고 4m로 높게 일면서 방파제를 넘을 수도 있겠습니다. 동해안에는 연안 안전사고에 대비해 내일부터 13일까지 위험예보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강릉 남대천에서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최근 강릉시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를 포함해 800억 원 가까운 사업비를 확보했다며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업비를 살펴보니 자체 예산과 민간 부담도 적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강릉시가 가장 큰 성과로 꼽은 것은 유례없는 국도비 확보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52개 사업이 선정돼 국도비를 포함한 전체 사업비 확보액이 800억 원에 달한다는 겁니다. 연말까지 한 1,000억 정도를 확보한다 그러면 앞으로 가용 어떤 사업에 있어서 큰 재량도 많이 생길 수 있고 도시의 면모를 많이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지난 한 해 동안 확보한 전체 공모 사업비는 70개 사업에 352억 원이었습니다. 올해는 6개월 만에 지난 1년치의 2배 이상 성과를 낸 겁니다. 그러나 공모 사업엔 국도비뿐만 아니라 자체 예산이나 민간 부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공모 사업에 선정된 스마트 축산 시범단지 조성 사업비는 107억 원인데 국도비가 60억 원이고 47억 원은 자체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상반기 확보 사업비 798억 원 가운데 3분의 1 넘는 280억 원가량은 시 자체 예산이나 민간 부담입니다. 이렇다 보니 강릉시의 공모 사업비 홍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지금 강릉시가 얘기하고 있는 800억, 1000억은 치적을 과장해서 부풀리는 것 듯한 인상이 깊습니다. 1조 넘는 예산도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시민들을 위해 사용할지. 강릉시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자체 예산 부담을 줄일 수 있어 올해 국도비 확보 성과는 분명히 대단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적 홍보에 집착하기보다는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속초시장과 고성군수, 양양군수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이경일 고성군수 측 변호인은 운동원의 하루 법정수당이 3만 원에 불과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친다며 이런 선관위의 규칙 조항이 오히려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선고를 유예받은 김철수 속초시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에 양형 부당을 주장했습니다.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김진하 양양군수 측은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 등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동해 망상 오토 캠핑 리조트의 한옥마을이 오는 12일부터 운영을 재개합니다. 동해시는 한옥마을의 불에 탄 건물과 전기, 상하수도 시설 등을 복구해 오는 12일부터 한옥 22동을 모두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화재 피해를 면한 통나무집 4동과 캐러밴 7대는 기반시설 응급 복구를 거쳐 오늘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동해시 송정동 주민들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진동 때문에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동해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송정동은 동해안과 인접한 배후 지역입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수시로 발생하는 진동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항만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래왔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인데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이 좀 떨리고 흔들리고 좀 심할 때는 심합니다. 언제라고는 확정은 안 되고 정말 이따금씩 하는데 심할 때는 정말 심하고 여진 같은 그런 떨림이 좀 많습니다. 주민들은 대형 선박이 동해항에 접안할 때 진동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양수산청은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해시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동해항 내부와 주변 지역에 감지기를 설치해 올해 말까지 진동의 강도를 측정하고 동해항과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 지역의 특수한 경우는 항만이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대형 선박이 접안할 때 그 영향이 과연 이 주거 지역에 미치는지 그거를 파악하고자 하는 조사입니다. 조사 결과 동해항 때문으로 밝혀지면 항만 당국과 협의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항만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답답한 상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민선 7기 제10대 강원도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체 의석의 4분의 3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의정 활동은 비교적 활발했지만 미흡한 점이 많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년 도의원 발의 조례안은 78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률 98%, 10대 강원도의회 성적표입니다. 9대 도의회에 비해 조례안 발의 건수는 4배, 출석률도 더 좋아졌습니다. 산불 피해 특위, 저출생 고령화 특위, 춘천 속초 동서고속철 특별위원회 등 7개 특별위원회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과거에 좀 잘못된 그러한 부분을 좀 개선하고 이러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는데 평가를 제가 평가하기는 좀 그렇고 도민들이 평가를 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외부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특위가 7개나 있었지만 정작 건의안은 2건밖에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발의 건수는 크게 늘었지만 1인 발의나 대표 발의를 하지 않은 의원도 11명이나 됐습니다. 전체 발의 조례안 중 원안 가결 85%, 수정안 가결 14%로 부결이 1%도 안 돼 집행부인 강원도정에 거수기 역할을 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그 도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역할인데 지난 1년간 도의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했다는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도의회가 통과시킨 동계아시아 경기대회 남북 공동개최 동의안은 결국 정부에서 제동이 걸려 사업을 시작도 못했습니다. 춘천 세계 불꽃대회와 육아 기본수당을 처리하는 모습에서도 도정과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도의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입니다. 민선 7기 강원도의회 1년.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남은 3년, 부정적인 평가를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강릉시 옥계면 산불 피해 지역에 산사태 등 2차 피해가 우려되지만 예방대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장마 피해가 있진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지난 4월 산불 피해를 입은 옥계면 일대 산지 17곳에 토사 유출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등 사방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사방댐과 계류보전 시설 설치는 다음 달쯤 끝날 예정이고 일부 산지에는 산불 피해목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있어 장마철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권성동 국회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로 정해졌습니다. 지난 1심 재판부가 권성동 의원의 청탁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지난달 27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강원랜드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10여 명의 취업 청탁을 하고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에 취업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 들어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난해보다 2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6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29건보다 54% 증가했습니다. 피해액은 96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4억 원보다 2.2배가량 늘어났으며 846명을 검거해 검거 인원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범죄 유형은 기관 사칭형보다 대출 사기형이 많았고 40대에서 50대의 피해가 64%를 차지했습니다. 생존수영 시범 연구학교로 지정된 삼척초등학교가 수상안전과 해양체험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삼척초등학교는 오늘부터 삼척해양레저스포츠센터 일원에서 재학생 340여 명에게 물놀이 안전교육과 수영 실기, 심폐소생술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3학년 학생들에게 연간 25회 수영 실기를 가르치는 등 생존 수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양 지역 택시 요금이 오는 18일 0시부터 인상됩니다. 양양구는 택시 기본 요금을 3,000원에서 3,300원, 거리 운임은 152m당 170원에서 133m당 200원, 시간 운임은 40초당 170원에서 33초당 200원으로 인상 고시했습니다. 또 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미터 요금의 20%를 더 받는 심야 할증을 실시하고 택시 호출비 1,000원을 받도록 했습니다. 울릉도를 오가는 연안 여객선의 올해 상반기 수송 실적이 크게 늘었습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강릉항과 묵호항에서 울릉도를 운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상반기 수송 인원은 27만 3,7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 늘었습니다. 해양수산청은 KTX 강릉선 개통에 따른 접근성 향상과 울릉도 일주도로 개통 기념행사 등의 영향으로 이용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올해부터 양양 송이축제와 연어축제의 행사와 진행 방식이 개선됩니다. 오는 9월 26일부터 29일까지 나흘간 남대천 둔치에서 열리는 양양 송이축제는 외국인 송이 채취 현장 체험을 송이 보물찾기 행사로 통합하고 전시와 체험 코너는 저녁 8시까지 연장 운영됩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연어축제는 올해 총감독제를 도입하고 총 상금 1,500만 원을 내건 황금 연어를 잡아라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연어요리 강연과 경연대회가 열립니다. 품질이 우수한 정선 찰옥수수가 올해 다양한 유통망을 확보해 높은 소득을 올릴 걸로 기대됩니다. 정선농협은 대형 유통업체와 출향단체를 통해 농가와 계약 재배한 정선 찰옥수수 150만 개가량을 출하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